자꾸 쫓아와요. 이 사람이 날 죽일 것 같아요. 사랑이 아닌 지옥이 된 집착, 스토킹에 소름 돋는 실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누군가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원치 않는데 자꾸 연락이 오거나 찾아오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주변에 그런 일로 힘들어하는 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불편한 감정을 넘어 이게 당신의 일상을 파괴하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서운 범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바로 스토킹 범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 스토킹의 실체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다양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계속해서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원치 않는 물건을 보내는 등의 행위가 모두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범죄 정도로 치부되거나 사랑싸움으로 오해받기도 했지만 최근 관련 법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명백한 범죄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스토킹이 그렇게 무서운 범죄일까요? 첫째, 피해자의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매 순간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 언제 어디서 스토커와 마주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혼자 외출하기를 두려워하며 일이나 학업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연락도 끊고 스스로 고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의 집조차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마치 정신적인 감옥이나 다름없습니다. 둘째, 점점 더 수법이 교묘해지고 기술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따라다니는 물리적인 스토킹이 많았다면 이제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스토킹이 만연합니다. SNS 계정을 해킹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고 위치 추적 앱을 몰래 설치하거나 수많은 가짜 계정을 만들어 괴롭히는 등 그 수법이 매우 다양하고 은밀해졌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스토킹을 훨씬 쉽고 광범위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가장 무서운 것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스토킹은 단순히 괴롭힘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스토커의 집착과 분노가 커지면서 폭행, 감금, 심지어 살인과 같은 끔찍한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많은 강력 사건의 이면에 오랜 기간 스토킹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적인 충격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스토킹 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심각해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스토킹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초기 단계의 신호를 무시하거나 단순한 연락 정도로 여겼던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고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거나 접근을 막는 즉각적인 조치가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스토킹을 사랑이나 관심 표현으로 잘못 이해하는 왜곡된 인식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고 강화되면서 법적인 근거는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이 경찰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여 보복범죄를 두려워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들은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스토킹 범죄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주변의 위험 신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킹 행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거나 원치 않는 연락이나 만남 시도가 반복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고 모든 형태의 연락을 차단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대화하려 하거나 감정을 받아주려 하는 것은 오히려 스토킹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스토킹 행위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SNS 메시지, 찾아온 시간과 장소, 목격자 등 모든 증거를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대응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셋째, 주저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스토킹 행위라도 초기 단계에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를 키우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경찰에 스토킹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접근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스토킹 피해자 지원센터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넷째,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에 알려야 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스토킹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관심이 피해자에게 큰 힘이 되고 위험 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더 이상 설마 나에게 라는 생각에 안심하지 말고 주변의 위험 신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모두가 나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단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스토킹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함께 맞서 싸워야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대처 방안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스토킹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에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도울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우리 안전과 직결된 사회 문제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